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은 이계진 아나운서의 에세이 남자도 가끔은 옛사랑이 그립다 29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역설로 본 무능자. 가끔 역설적인 이야기가 재미있고 그 의미가 심장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건축가들이 하는 일의 속성과 잘못했을 때 올 수 있는 폐해를 역설한 말이 있다. 건축가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 아무런 건축물도 짓지 않는 일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곱씹어 보면 건축가들이 그들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있다. 거창하게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말을 들어보자. 인류가 이 지구상에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인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역시 역설적 표현이 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후손들의 수를 대폭 줄이는 일입니다. 그렇다. 인류는 이 유한한 지구 위에서 인구의 폭발로 자멸할 것이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후손의 수를 대폭 줄여주는 일을 해야 한다.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을 위하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역설은 어떨까? 이 역설은 그릇된 생각과 자세로 그 조직에 해를 끼치면서도 너무나 의욕적으로 일하는 척하며 출세의 야욕을 꿈꾸는 무리들을 꼬집는 말이다. 그런데 그런 사심과 야욕뿐인 시위형 일꾼들이 자주 출세를 하고 있어서 탈이다. 조직을 병들게 하고 망쳐놓고 막판에 가서는 교묘하게 출세적 탈출을 하는 이른바 유능한 수학가들이 문제인 것이다. 특히 군사문화가 확산된 이후에 더욱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전시 효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실적 건수주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보도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존재 과시형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다. 물론 조직의 평범한 구성원보다는 지도자급 가운데 그런 인물이 많이 있다. 이러한 인물들에 비하면 내가 보았던 S씨의 경우는 매우 특이한 유형의 사람이다. S씨는 결코 유능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그렇겠지만 조직에서 적절한 진급도 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가 일하는 자리는 그렇게 엄청나게 빛나고 눈에 띄는 곳도 아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며 그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못 느낄 때가 많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지정된 그만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할 뿐 언제 한번 두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가 하는 일은 꼭 그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그는 불평이나 불만이 없다. 과욕으로 일을 버려놓았다가 무리를 빚는 경우도 없다.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장소에서 묵묵하게 해낼 뿐이다. 출근 시간에 늦는 일도 없다. 자가용을 사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출근 버스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늘 이용하기 때문에 늦을 이유가 없다. 또 퇴근을 먼저 하는 일도 없다. 역시 퇴근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점심을 미뤄가며 일해야 할 만큼 바쁜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때가 되면 제 시간에 점심을 먹는다. 그의 얼굴은
항상 잔잔한 미소 속에 평온하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그를 조금 무능하다고 느낀다. 그 나이 그 연초에 이렇다 하게 이루고 보여준 것도 없고 자신의 존재를 뚜렷이 알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그를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의 노랑이적 특성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는 지독하리만큼 돈을 쓰지 않는다. 옷은 춘추와 추동을 겸해 두어 벌이 있을 뿐이고 여름은 언제나 반팔 셔츠로 나며 회사에서 초기에 지급한 근무복을 애지중지 입고 다닌다. 그는 담배를 사서 피우기도 하지만 남에게 얻어 피우는 경우가 더 많다. 후한 담배 인심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점들이 특별히 무능하지도 않은 그를 무능하다고 비난할 수 있는 요소일지도 모른다. 돈을 펑펑 쓰고 큰 소리를 떵떵 치며 새를 과시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담배 얻어 피우고 술 얻어 마시며 점심시간에 먼저 갑시다 소리 한번 외치지 못하는 사람은 좀 못난 사람으로 몰아붙일 수 있기 때문인가 보다. 얻어 피우고 얻어 마시며 얻어 먹을 때 그의 표정은 항상 비굴한 미소로 가득하다. 그렇게들 본다는 표현이 맞겠다. 그럴 때 사람들은 존재과시형의 유능한 수험가들과 그런 SC를 단순 비교하게 된다. 하늘과 땅 차이. 적어도 그 조직에서 SC와 같은 인물은 없어져야 할 벌레 내지는 기생충으로 여겨지게 된다. 정말 그럴까? SC는 정말 그러한 존재에 불과할까? 여기에서 SC에 대해 역설적인 평가를 해보자. SC는 과한 것을 바라며 불평불만을 한 적이 없다. SC는 자기 소임에 만족하며 분업과 협업의 지분을 사고 없이 해냈다. SC는 가시적인 실적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지만 위험 부담을 안고 일을 추진하다가 낭패를 본 적은 없다. SC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 본 적이 없다. SC는 자기 명예와 현시욕을 위하여 조직을 사사로이 이용해 본 적도 없다. SC는 자기 출세를 위하여 부정한 일을 밥 먹듯 저지른 적도 없다. 나도 SC를 처음 보았을 때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가 무능하고 회사에 돈만 축내는 기생충 같은 존재인 줄로 오인했다. 20년 동안 그의 근무 자세와 행태에는 변함이 없었고 그를 보는 나의 시각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한 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회사가 그렇게 나쁜 땡들이 많이 있어도 망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SC 같은 사람들 덕분일 겁니다. 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빛나는 업적은 없지만 SC야말로 자기 분수를 알고 지키며 제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건강한 직장인입니다. 모두가 SC와 같은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다. 직장을 하나의 생체에 비유한다면 단위세포가 건강하고 단위 조직이 제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혹 세균에 감염되어도 다치거나 상처를 입어도 조직이 건강한 생체는 병으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 그러한 단위 세포와 단위 조직에 드러나지 않는 노고를 두뇌부는 인식하기나 할까? 바보 같은 상사들. 바로 그것이 문제일 것 같다.